국내 증시 개장 상황 특징 업종 알아보겠습니다. 네, IS 김태승 본부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이제 추석 연휴 앞두고 이제 네. 9월 마지막 거래입니다. 또 추석 전에 돈 빼려면 오늘 팔아야 되고. 어떻게 팔아요? 그냥 들고 가요? 일단 들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9월달 예. 시장 굉장히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네. 생각을 했었는데 예. 이번 9월은 그 어느 때보다도 또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던 유럽까지도 꺾일 듯 안 꺾이는 시장이 지금 계속 연출이 되다 보니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일정 부분 또 매도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또 이제 공격적으로 채우신 분들도 있으신 것 같은데 저는 우선 주식의 본질적인 부분 두 가지는 지금 바뀌지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첫 번째 주도 업종이 지금 바뀌진 않았습니다. AI가 여전히 그리고 반도체가 여전히 엔비디아가 여전히 시장을 지금 차지하고 있다는 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 이 기업들이 사실 우리가 닷컴 버블이라든지 AI 고점 논란 계속 나오긴 하지만 정면 돌파해 나가고 있죠. 왜? 실적이 잘 나오니까. 예. 우리나라 기업들도 저는 충분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적어도 내년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올해 말에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만큼은 실적이 잘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 네. 더군다나 지금 DDR4의 가격을 저는 여러분들이 꼭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DDR5 시대에 왜 자꾸 DDR4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하실 수는 있겠지만 엔비디아가 가장 붐업했을 때가 사실 올해보다는 작년 그리고 작년보다는 재작년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가장 많이 썼던 게 DDR4입니다. 예. 근데 이제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DDR4에서 DDR5로 넘어가면 그 주변 인프라까지도 다 바꿔줘야 돼요. 근데 지금 기업들이 그 바꿀 시간이 없는 거죠. 계속해서 경쟁사들은 치고 올라오고 있고 지금 2등주, 3등주 후발주자들도 막 쫓아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 기존에 쓰던 DDR4 제품을 계속 가져다 쓰는 겁니다. 네. 하지만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DDR5를 지금 만들어놨으니 DDR4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제어 관리하지 않았겠습니까? 제어 관리를 해서 재고가 줄어든 상황에서 더 달라고 하니까 당연히 DDR4에 대한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거꾸로 되는 거죠. 가격을 이제 조금 더 올려받아도 살 수 있게 사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실적이 잘 나온 거고 그를 통해서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러니까 반도체 IT에 대한 주도주의 힘은 조금은 변함 없이 추석 연휴를 갔다 와도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굳이 매도하실 필요는 없는데 한 가지 변수는 오늘 저녁에 그러니까 셧다운이 될 거냐 말 거냐예요.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셧다운은 저는 기회였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비만 치료제 쪽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쵸. 저희 앞서서도 간단히 좀 언급을 했습니다만 어제 일동제약이 그 경구용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임상 1상 결과를 공개했는데 유의미하다. 그러면서 어제 이제 장중에 상한가 그리고 오늘은 또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도 다른 쪽으로 수급이 쏠려 뭐 한미약품, D&D 파마텍이라든지 G2G바이오 이런 쪽으로 쏠리거든요. 네. 비만 치료제 쪽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졌어요. 예. 그러니까 2, 3년 전만 하더라도 일라이릴리와 노보노디스크 딱 하나였는데 정도였는데. 네. 지금 일라이릴리, 노보노디스크 최근 주가 흐름 보면 그 둘이 계속 치고받고 하다 보니까 서로 주가의 힘이 많이 빠졌거든요. 예. 그 상황 속에 이제 3등주, 4등주들이 지금 이 시장에 뛰어들고 특히 최근에 화이자가 예. 결국에 이 메세라라고 하는 기업을 인수를 하면서 또 비만 당뇨 시장에 진출했지 않습니까? 예. 그만큼 시장의 규모는 커지는데 경쟁의 어떤 강도 자체도 지금 커진 상황이라서 뭔가 색다른 기술력을 보이지 않는다면 좀 도태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엘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 포인트였어요. 일단 첫 번째 고함량군에서 기존의 이제 경부용 제품보다 훨씬 더 높은 체중 감량 효과를 보여줬다는 게 첫 번째 네. 포인트였고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이제 효과가 좋은 약이면 부작용에 대한 부담을 안 가질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일단 임상 1상에서 나온 데이터로는 아무래도 이제 이 부작용에 대한 부분들이 다른 제품보다는 조금은 덜하다라는 평가를 받다 보니 어제 이제 상한가에 기록을 했는데 참 시장의 난이도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 정도 대량 거래량을 터져서 상한가를 갔으면 적어도 초반에 갭상승 정도는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일동제약은 지금 갭하락을 만들면서
오히려 수급이 정말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뭐 다른 쪽으로 벌써 옮겨 붙었습니다. 예. 그 중에서 지금 가장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건 이제 한미약품인데 예.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임상 스케줄 일정을 봐서는 가장 앞서 있습니다. 기존의 제품을 지금 재활용해서 쓰는 상황이다 보니 여기에 플러스 다른 비만 치료제, 당뇨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근손실에 대한 부작용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보완한 또 제품의 어떤 출시 네. 예정들이 있다 보니 또 많이들 관심을 좀 갖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쪽에 대해서는 우선은 일동제약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거냐 말 거냐를 먼저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다면 2등주, 3등주들끼리 그들만의 리그에서 서로 수급 시속 게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정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어제 한미약품이 그 길리어드 기술 수출 이전 계약 소식 나오는 시간이 한 6시쯤이었거든요. 네. 그때 6시에 이게 상한가를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넥스트 트레이드가 네. 좋은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이때 이렇게 뉴스가 나오면 네, 시세가 개인 막 투자자분들은 대응도 못하고 네. 이거 왜 윗골이 왜 달렸지? 이러고 또 그냥 지나가는 반짝 상한가, 네. 애들이 많아서 속상하더라고요. 손이 빨라야 되더라고요. 참, 그러니까 야, 저 일동제약은 어려서부터 기가 따갑도록 들었던 CF성이 아로나민 골드였는데 그렇게 말입니다. 아로나민 골드. 정말 귀신같이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지금 그거보다도 저 다음 질문보다도 개인적으로 궁금해가지고 네. 이 박스권에서 움직이던 APR 어제 뭐가 있었나요, 재료가? 뭐 APR 특별하게 제가 확인한 바로는 없었는데 그냥 뭐 시세가 이 나오네. 정도 흐름이라면 아마 롱숏 펀드에서 어떤 청산 물량들이 좀 나오면서 변동성이 좀 커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네. 일단 어제 공교롭게도 APR만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였던 게 아니라 네. 파마 리서치를 포함해서 전체적인 피부 미용 의료기기 관련주들이 한번 반등세는 확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세를 줄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고민을 좀 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추석 연휴라고 하는 긴 이벤트를 앞두고 가장 어떻게 보면 변동성이 적은 섹터를 찾다 보면 예. 지금 APR을 포함한 피부 미용 의료기기를 뽑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도체야 포트에서 빼낼 수 없는 주도주니까 이제 그걸 논외로 치고 예. 그럼 반도체를 제외하고 다른 섹터 중에 추석 연휴 전에라도 담아낼 섹터 뭐가 있냐라고 하면 많이들 화장품과 피부 미용 의료를 또 꼽고 그 중에서 지금 APR 같은 경우에는 단연 실적이 지금 뒷받침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무비자 입국이 이제 허용이 됐지 않습니까? 네. 제가 뉴스를 보니까 23억 명이 들어올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23억 명이 중국인 분이. 아, 근데 이게 한국에요? 한국에 어마어마하네요. 23억. 23억 명이. 그래서 이게 가늠이 안 될 아니, 무슨 정도로 말이에요? 지금 중국 인구가 얼마인데?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23억 명. 어? 23억 명. 중국 인구가 얼마인데? 아, 제가 그러면 뉴스 기사를 잘못 봤나 봅니다. 2.3억인가? 2.3억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2,300만도 2,300만. 2,300만이겠지. 네, 그렇겠죠. 네. 230만 명도 많은데. 네. 그렇게 2.3억 명일 겁니다. 그러면. 네, 그러면 그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 들어오신다고 하니 결국에는 들어와서 소비를 할 것들을 좀 체크를 해보면 중저가형의 이제 화장품도 화장품이겠지만 결국 피부 미용 의료 시술을 또 받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면 저는 APR과 피부 미용 의료기기 좀 괜찮다 생각이 들고 있고 또 한 가지 여기서 확장을 해서 좀 체크를 해야 될 게 현대백화점이라고 하는 기업을 한번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경기가 그렇게 안 좋다고 하는데 왜 현대백화점을 지금 와서 이렇게 보자라는 거야라고 하실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올 초에 일본에 자주 갔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 기준으로 엔화가 좀 저렴했었기 때문에 네, 이제 예. 많이 갔잖아요. 네. 근데 지금 환율 시장의 변동성을 보면 외국인들이 느끼기에 또 우리나라 원화가 가치가 조금 이제 낮아졌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적은 돈을 가지고 더 좋은 제품들을 지금 구매할 수 있는 여력들이 되다 보니 지금 현대백화점의 주가도 그런 연유로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보면은 그 이제 두나무가 네이버 자회사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소식이 뭐 코인 관련주라든지 이런 쪽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네이버 주가 흐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일단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예. 저는 계속 좀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사실 네이버를 좀 바라봤을 때 이 두나무하고의 합병 이야기에 집중을 해서 투자를 했던 건 아니지만 지금 이 두나무하고의 연결고리는 굉장히 또 한 번 주가의 모멘텀이 돼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저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좀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네이버는 원래 기존에 스마트 스토어라든지 광고 커머스 쪽에서 이미 매출이 좀 잘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여기 이제 하이퍼 클러버 X라고 하는 플랫폼을 보유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카카오에 좀 많이 밀린 감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특히나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오너 리스크가 있고 그리고 최근에 또 업데이트에 대한 볼멘 소리들이 많다 보니 상대적으로 지금 네이버 쪽으로 이제 수급 쏠림이 나타난 상황인데 단순히 수급 쏠림이 나타나서 좋다라기보단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두나무하고의 이제 지분 구조 변화를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이쪽에 어떻게 보면 다양성, 그러니까 확장성을 지금 확보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 저는 조금은 더 보셔도 되는데 문제는 6월 달에 기록했던 29만 8천 원을 단번에 좀 돌파를 하기가 다소 좀 시기적으로 불편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연휴도 좀 코앞이라서 당장 오늘 내일 한 번 더 시세가 나와야 좀 될 시기에 좀 쉬어갈 가능성이 높고 좀 다녀오고 나서 아무래도 이제 추가적인 뉴스에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데 저는 어차피 네이버는 올해 신정부가 5년 동안 굉장히 큰 금액을 투자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투자하는 기간 동안 네이버와 카카오는 저는 여전히 들고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긍정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지금 네이버냐 카카오냐 둘 중에 뭐 하나 선택을 하기가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타이거 인터넷 탑10이라는 ETF가 있어요. 아하. 여기에는 지금 카카오와 이제 네이버가 35에서 40%씩 섞여 있고 플러스 이제 뭐 더존 비존과 같은 이제 플랫폼 기업들이 이제 섞여 있어서 만약 둘 중에 하나를 고르시기 어렵다면 타이거 인터넷 탑10입니다. 이제 종목 코드 번호가 365000번인데 한번 이 ETF도 흐름을 살펴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카카오 이번에 뭐 업데이트 관련해서 논란이 뭐였죠? 그러니까 저도 지금 업데이트를 네. 어제 이제 해서 써봤는데 뭐 잘 아시겠지만 이게 보기가 좀 불편하고, 보기가 불편하고. 네, 불편하고 네. 타 SNS를 좀 약간 베낀 것처럼 이제 구도가 좀 잡혀 있다 보니 카카오톡만의 아이덴티티도 지금 없어질 뿐더러 불편함까지 가중이 됐고 그리고 또 기대를 했던 게 오픈 AI하고 이제 협업을 통해서 정말로 챗 GPT를 카카오에서 이제 실현할 수 있을 거냐 말 거냐 이거였는데 예.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도 업데이트가 안 되다 보니 지금 굉장히 또 많은 불편의 소리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편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네. 카카오도 카카오지만 여기 카카오 뱅크나 페이 이쪽은 네. 움직일 뭐가 없나요? 일단은 이쪽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 적격성 그 심판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죠. 만약에 오너리스크가 지금은 구형이지만 실형으로 네. 바뀌게 되면 그러다 보면 가장 큰 피해는 지금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 네. 10% 넘는 지분들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오히려 카카오보다는 피해는 이쪽이 지금 더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그러면 이쪽은 오너리스크가 해소가 돼야 그때쯤 볼 수 있지. 지금 여기가 저점이겠거니 매수를 하면 계속 답보 상태에서 그냥 이유 없이 그냥 끌려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저는 이쪽은 추후에 오너리스크가 일정 부분 좀 해소가 된 다음에 그때 보셔도 저는 늦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보는 한계가 지금 보니까 그 화제가 나면서 그쵸. 여러 가지 그 경고성, 그 알림성 메시지가 왔었는데 이게 또 주식시장에서는 보니까 이제 보안주라든지 아니면 뭐 클라우드 관련주 이런 쪽으로 또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보안과 클라우드도 저도 동의는 하는데 예. 어제 이제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었던 건 화재 경보 쪽. 화재 경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화재된 배터리가 리튬이온 배터리다 보니 예. 또 전고체 배터리까지도 움직이더라고요. 근데 예. 이건 너무 확대 해석한 거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어제 이제 시세가 났었던 섹터와 기업들 중에 방금 언급드렸던 전고체라든지 화재 경보 관련 주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시초가 고가였고 종가도 저가 지금 오늘도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이라 이쪽은 저는 빠르게 리스크 대응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대신에 보안은 좀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번에 화재 때문에 보안을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AI 시대에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AI
플랫폼의 지금 보안 산업은 같이 좀 커져 나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미국도 마찬가지죠. 지금 하드웨어로 다 이렇게 깔아두고 여기에 이제 소프트웨어, 특히나 팔로알토 네트워크와 같은 기업들이 최근에 실제 성과들을 내고 있어요. 특히나 공공주도화의 이제 사업뿐만 아니라 민간주도화의 사업에서도 팔로알토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계속 수주를 받고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 저는 우리나라 보안주들도 한 번쯤은 더 연속성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문제는 글로벌 보안주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해외 시장 점유율 자체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보안주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뻗어나가기가 지금 참 어렵죠.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될 수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고 더군다나 상장사들 중에 보안주가 제가 리스트업을 쭉 해보니까 최소 17개 기업은 되더라고요. 근데 이 중에서 실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거나 실제 어떻게 보면 자사 제품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은 2-3개밖에 지금 없는 상황이라 대표적으로 지니언스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 들고 있고 두 번째로는 라운시큐어라고 하는 기업이 있어요. 우리 공동 인증서 쓰면 이제 이쪽 거를 써야 되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는 스테이블 코인 쪽에 조금 특화되어 있지만 아톤과 같은 기업까지는 한번 괜찮은데 그 외에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적이 그다지 좋지 못함을 저는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꼭 뭐 오늘 내일 얘기가 아니고 이제 연휴 추석 세고 와서 네. 좀 길게 봤을 때 우리 김 본부장 방산주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긍정적으로 네, 본다. 긍정적으로 보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볼 거냐 아니면 그 외의 종목을 볼 거냐 하면 저는 한화 시스템을 좀 보려고 합니다. 시스템. 네, 그러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당연히 대장주이죠. 네. 근데 지금 밸류에 대한 부담이 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반대로 지금 한화 시스템은 이게 시장 자체가 타겟 시장 자체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유럽이라면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동이거든요. 네. 지금 중동 쪽에서 계속 불편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면 저는 이제 뭐 방공 미사일 체계 관련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한화 시스템의 저는 상승 탄력이 조금은 더 높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죄송합니다. 방산주들은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 시스템을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반대로 우리가 예전에 이제 뭐 북한 쪽과의 이야기가 나오면 뭐 빅텍, 퍼스텍, 스페코 이런 작은 종목군들이 움직였는데 최근에는 이쪽은 안 보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검색을 해보니까 이게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55조가 넘네 시총이. 그렇죠. PER이 한 20배가 좀 넘어가고. 네. 그렇다면 매출이나 영업이익 봐서는 그렇게 과하게 비싸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 과한 건 아닌데. 주가 올라온 궤적을 보면은 아찔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21선도 한번 맞고 61선도 글쎄. 한번 받고 좀 네. 고생도 하고 그다음에 네. 박스권 만들다 올라오면 예. 따라가죠. 그런데 고생 없이 올라오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내가 사면 물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포실하게 올라왔어요. 네. 예. 그래서 어려움 하나 없이. 에어로스페이스 네. 같은 경우에는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지만 지금 매수를 하면 기대 수익 대비 투자자가 받아내야 되는 스트레스가 더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조금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시가총액이 55조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추가로 좀 말씀드리면 한국항공우주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예, 예. 한국항공우주가 이제 시가총액이 10조인데 만약에 조금 더 안전한 쪽, 밸류 기준으로 봤을 때 안전한 쪽을 더 안전한 쪽을 보신다면 저는 한국항공우주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55조에 올해 상반기까지 받은 수주가 수주 잔고가 19조거든요. 근데 지금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도 현재 시가총액이 10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받아낸 어떤 수주 잔고가 7조가 넘어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만약에 이제 주가 탄력이 한 번 더 붙게 된다면 저평가되었다라고 판단되어지는 한국항공우주의 수급 쏠림이 조금은 더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을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죽었다 깨나도 대장이다. 그러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방문할 수는 없지만 가격에 대한 부담과 위치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하나 시스템 혹은 한국항공우주가 그 대안이 될 수는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같은 그 맥락에서 네. 우리가 이제 조방원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이렇게 네, 조방원 쪽에 이렇게 관심을 갖고 들어오셨어요. 네, 다 정리는 안 했을 거고. 네.
이게 이제 연말까지 내지는 뭐 추가 상승 가능성을 보고 하는데 여기도 지금 이제 조 쪽으로 네. 이쪽에 제일 많이 언급되고 전문가들의 최애주가 현대마린엔진 같은 거. 네. 여기도 엄청난 거 아닙니까? 이거 10배가 아니고 이게 도대체 얼마야 이게? 그렇죠. 어마무시한데. 자, 이게 지금 한 96,000원 어라운드에서 이제 81,000원으로 살짝 이제 한번 꺾였는데 네. 조정다운 조정이 이제 살짝 나오고 있어요. 요것도 이제 좀 전략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일단은 추석 연휴가 지나고 오면 네. 바로 실적 시즌에 이제 돌입을 바로 합니다. 실적이죠. 그럼 조선주들은 저는 실적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할 섹터 중에 하나다라고 보여져요. 네. 사실 올해 1분기는 어떤 흐름이 있었냐면 실적이 개선. 1분기는? 그러니까 1분기는 개선에 좀 초점을 맞췄다면 2분기는 개선 이후에 얼마만큼 성장을 했느냐. 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집중을 했거든요. 예. 근데 3분기에 만약 1분기에서 2분기로 넘어가는 그 성장성보다 더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기업들은 살아남겠지만 약간의 정체되거나 조금은 이 컨셉 미스가 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차익 매도 물량이 좀 나올 수 있다. 왜냐 조선주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조선가, 중고선가가 안 올라간 지 벌써 한 달 정도 됐거든요. 네. 여기에 큰 수주 잔고가 안 보인 지도 제법 또 되었습니다. 삼성중공업을 제외하고는. 그런 상황에서 실적 시즌을 맞이하다 보니 만약에 실적에 미스가 좀 나오는 쪽은 아무래도 이제 차익 매도 물량이 한 번 정도는 나올 수 있으면 좀 염두를 하시고 예. 그것은 이제 전략은 고민을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섹터 전체가 실적에 대한 부담을 안고 조정을 받는다면 저는 그래도 1순위로 엔진 쪽은 그래도 봐야 된다. 엔진 쪽 봐야 된다. 앞서 말씀 주신 뭐 현대마린 엔진도 마찬가지고 하나 엔진도 마찬가지고 왜 이제 엔진 쪽을 보냐면 유럽의 수주를 하든 우리나라가 수주를 하든 중국이 수주를 하든 거기에 들어가는 엔진은 우리나라 엔진이 들어갈 확률이 지금은 시장 점유율상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서 네. 다른 섹터보다는 타격이 좀 없다. 이렇게 보신 게 저의 첫 번째 의견이고 두 번째로는 피팅 밸브류 기업들이 있어요. 예. 성광밴드, 태광. 근데 이쪽은 사실 우리가 조선주에만 자꾸 이제 붙였지만 조선에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피팅 밸브류 같은 경우에는 결국 해외 이 플랜트 사업에도 들어가거든요. 근데 지금 플랜트 사업은 많이 확장되지 않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기대를 해볼 수 있냐면 SMR 산업. 여기에 지금 피팅 밸브류가 지금 들어가려고 여러 가지를 테스트하고 있다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만약 조선과 조선기자재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조정이 나온다면 조선 빅4에서는 저는 삼성중공업 있고 기자재 쪽에서는 엔진 그다음에 피팅 밸브류 쪽을 한번 유심 있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방원 나온 김에 네. 두해빌은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게 참 좋은 게 두산 에너빌리티만 보면 되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만 보면 되기 때문에 다른 쪽은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는 65,000원 위로 올라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가격은 지금 의미가 없는 것 같고 65,000원 위로 올라와서 플레이가 되어야 저는 매수를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즉 이번 주에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원전 관련주들이 그렇게까지 주가가 좋지 못해요. 대표적으로 뉴스케일 파워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실적에 대한 부담감을 안고 주가의 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아직까지는 크게 밀리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 전체 매출에서 여전히 SM을 차지하는 비중은 적습니다. 결국 이제 가스터빈이 지금 메인 제품이라서 이렇게 많이 밀리진 않지만 저는 여기서 한 번 더 65,000원이라는 가격대를 굉장히 큰 거래량을 동반해서 위로 올라오게 된다면 다시 한번 상방으로 좀 시세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런데 65,000원 위로 올라오지 않고 현재 구간에서 만약 횡보를 한다면 지금 여러분들 화면 아까 HTS를 한번 보시면 121평선이라고 하는 장기 이평선과 캔들의 거리가 좀 멀어요. 그럼 이게 또 붙을 때까지 네. 지지고 볶고 시간이 볶고. 굉장히 또 필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미리 사면 힘들다. 차라리 시선하는 거 65,000원 시선하는 거 올라오면 확인하고. 이평선이 캔들 위로 쭉 붙어주거든요. 그것을 좀 이용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반도체 조금 소부장 쪽 여쭤볼게요. 이제 보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오늘 조금 상승폭이 제한된 모습인데 오히려 시스템 반도체나 아니면 CXL 쪽의 움직임이 좋아요. 뭐 대표적으로 한미 반도체가 오늘 4% 올라가고 아니면 또 SFA 반도체도 2% 올라가고 이런 쪽으로 지금 수급이 네. 쏠리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반도체는
오늘 내일 모레까지는 뭔가 이제 확실하게 막 끌고 가는 종목군들은 없이 예. 계속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나타날 것 순환매. 같아요. 예. 이제 엔비디아가 정말 좋은 위치까지 다시 상승을 했지만 오늘 나온 뉴스는 사실 루빈이라든지 새로운 차세대 반도체 칩 이야기보다 네. 또 로봇을 섞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보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들 일부가 순환매가 좀 도는 상황, 네. 혹은 이제 손익비가 좋다라고 보여지는 뭐 KC텍이라든지 한미반도체 이러한 기업들이 한번 이제 시장에서는 좀 테마적인 역할을 하고 있을 뿐. 저는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 본격적인 상승은 오히려 연휴 끝나고 와서 나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 그래서 오늘 움직임에 지금이라도 사볼까? 이렇게 너무 이제 조급하게 뛰어들지 않으셨으면 저는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그래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